아무래도 가을에는 한 번쯤은 시집을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한 시 한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시집은 제가 대학교 때 출간한 시집입니다. 저는 다른 제목을 원했지만 출판사에서 저도 외우는데 한참 걸렸던 어려운 제목으로 시집을 내주셨습니다. 조금씩 썼던 시들을 모아 여러 출판사에 정성껏 원고를 인쇄해서 보냈는데 그중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전화를 끊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높이 점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집에 들어갈 프로필 사진은 아는 지인이 찍어주셨는데 제가 가진 가장 멋진 흑백 사진이 되었습니다. 당구장에서 포즈를 잡을 때 많이 어색했는데 생각보다 사진이 잘 나와서 출판사에서도 그것을 사용했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검색해보면 제가 출간한 책이 2권이 나오는데 시집은 출간했던 출판사가 사라져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책 한 권은 제가 대치동에 개원하기 전에 부원장으로 근무했었던 병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당시에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조인을 해서 뼈 성장에 관계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책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쥐들에게 한약을 복용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뼈 길이를 당시에 측정했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낭송해 드릴 시는 사실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유명한 류근 시인님께서 쓰신 시입니다. 제 시집에 있는 저우시는 사실은 부끄러워서 소개 못 해드리고 그래도 제 인생에 딱 하나의 시라고 뽑을 수 있는 시를 류근 시인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근 시인님은 원래 문학계에서 유명하셨지만 KBS 역사 그날의 패널로 몇 년간 출연하시면서 더욱 유명해지셨습니다. 처음에 시집이 한원으로 배달이 되어 왔는데 제 이름이 시집에 들어있다고 전화가 와서 저는 이제 시집 가장 뒤에서 감사 인사 그런 곳에 이제 제 이름이 나왔나 보다 하고 뒤편을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길래 아마 편집하다가 빠졌나 보다 하고 시집을 이제 옆에다 둔 채 다른 일로 바빠서 며칠간 시집을 못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이름을 찾았냐고 류근 시인님이 물어보길래 아니요 없던데요? 라고 말했다가 아니 시집을 어떻게 읽었길래 하면서 불호령을 듣고 후다닥 시집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류근 시인님과는 지인분들을 이제 치료해드리면서 인연이 깊어지게 되었고 과거 사진들을 다시 찾아보니까 제 큰아들의 옷을 선물해 주셨던 것도 잊고 있었는데 다시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앙드레 김 선생님의 옷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귀한 선물을 그때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문제의 시집 상처적 체질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던 인사동 한 식당의 모습입니다. 생전에 이회수 선생님과 류근 시인님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는 저의 뒷모습이 또 사진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련합니다. 이제부터 낭송해드릴 시의 제목은 생존법으로 저자의 삶에 대한 태도가 잘 드러나는 시입니다. 생존법.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다. 가령 내 친구 청명한의원 어미키 원장이 약 먹는 동안 술 먹지 마세요 하면 짬뽕 국물에 소주 마시고 대학로 피자집 가서 2차로 흑맥주 마신다. 술 마실 때 옛날 애인이 제발 안주 좀 먹어가면서 마셔 라고 말하는 순간 안주 접시가 보이지 않는 이적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아내가 새벽 기도 가자고 하는 날부터 새벽에 귀가한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기가 인쇄소 식자공 작업장도 아니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 인생이 내 인생인가.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다 보면 나는 반짝이는 외로움과 자주 만나게 되고 길을 맨 가장자리로만 걷게 되고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은 자주 바뀌고 봄에 집에서 출근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 받은 오후에 눈발이 흩날리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다. 하라는 대로만 하는 놈들은 오징어, 꽁치, 고등어, 멸치들처럼 삽시간에 한 그물에 잡혀들게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보라.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오징어, 꽁치, 고등어, 멸치가 대우를 이탈해 제멋대로 쏘다니는 편이 그나마 그 무지막지한 그물에 일망타진되는 수모를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지 않겠나. 누가 나를 세상에 던져두고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충고, 충언, 충심으로 권고하는지 나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할 때마다 지느러미가 솟아나고 하필이면 사람이 되고 싶었던 뱀, 베라, 베로, 요괴인간 삼형제가 생각나고 금방 고단해져서 텔레비전 끄고 어서 애국가 부르고 물구나무 서러 가고 싶다. 어떤 분이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시집을 내는 것보다 타인의 시집에 실명이 나가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치의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한 시를 낭송하고 있는 저 또한 현타도 오고 좀 어질어질하지만 내용이 어찌되었건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시임에는 틀림없어서 제 시집의 시를 제외시키고 이 시 한 편을 골라보았습니다. 원래 신앙송은 성우님들 목소리로 낭낭하게 들어야 제맛인데 그렇지 못하게 읽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쪼록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